학생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다시 이렇게 하면 이제 느낌은 왔는데 뭐가 정확히 딱 마침표가 안 지켜질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수소의 전자 배치는 오로지 껍질만 따질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다 써볼게. 첫 번째 S오비탈, 두 번째 S오비탈, 두 번째 P오비탈. 그 다음에 세 번째 S오비탈, 세 번째 P오비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때 여기서는 무엇만 따진다? 껍질수, 주양자수, 껍질수인 주양자수만 따지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보다 두 번째에 지금 에너지 준이야.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에너지 준이라는 건 에너지 양이란 뜻이야. 에너지 양에 의해서 위치가 달라진다는 뜻인데 첫 번째 S오비탈이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 S오비탈이건 두 번째 P오비탈이건 어찌됐건 두 번째 껍질에 있죠. 앞에 숫자가 껍질이잖아. 껍질에 있으니까 얘네들은 같은 거 취급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껍질이니까 위에 있어. 이렇게 표현해서 얘네들은 같은 거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됐으니까 다시는 방위양자수가 ES고 얘는 P니까 서로 다르잖아. 그걸 안 따지겠다고. 넌 그게 안 중요해. 넌 S인데 넌 P인데 나는 껍질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같은 껍질을 쓰니까 너희 에너지는 같은 애들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양쪽 옆을 비교해보면 조금 더 편해요. 이번에는 여기서도 1S, 2S, 2P, 그 다음에 3S, 3P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껍질이 다르니까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이니까 당연히 얘가 여기 더 벗어나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당연히 이래야만 하는 걸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왼쪽과 오른쪽은 아직은 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얘는 방위양자수의 에너지 양도 따져야 돼요. 라고 했었을 때 같은 껍질에 S와 P가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뭐 중에 얘가 조금 에너지가 낮아. 그 말의 뜻은 에너지가 이 같은 껍질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부적절한 얘기인데 내가 펜션을 놀러 갈 거야. 그럼 펜션을 놀러 갈 때 우리가 넉넉지 않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까? 수빈아, 펜션을 놀러 갔을 때 제일 먼저 유의 깊게 보는 게 그 펜션의 1박 요가 궁금하다고 치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뭘 클릭해야 돼? 제일 비싼 거? 그치, 부잣집 자식들이야. 하겠지. 마음에 드네? 그럼 사버리겠지. 근데 우린 그게 아니라 지금 평범한 사람이니까 내가 저기를 놀러 갈 거야. 어느 지역에 펜션 촌이 있다고 치자. 근데 난 거기를 놀러 갈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건 가격이 제일 싸네. 싼 애를 먼저 갈 거야. 가격이란 돈이라는 건 에너지로 생각하자. 그래서 제일 싼 거 먼저. 근데 누가 먼저 다 들어가 버렸어. 그럼 거기 못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비싼 데로 가겠지. 이해됐어? 그런데 이 수소의 전자 배치로 했을 때는 얘네들이 가격이 같은 거야. 단지 컨셉이 다른 거지 가격은 같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싼 펜션, 조금 비싼 펜션. 근데 조금 얘보다는 비싸긴 한데 컨셉. 여기는 이제 온돌방이고 여기는 침대방인 거야. 보통 학생들한테 이 표현은 좀 그런가? 펜션에 놀러 가. 그럼 너희는 침대방이 있는 펜션이 좋아? 온돌방이 있는 펜션이 좋아? 이겠지. 자, 근데 또래 친구들끼리 간다고 치자. 라고 했을 땐 침대방이 좋아? 온돌방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족끼리 가면 엄마 아빠는 바닥에서 자고 너희가 침대에서 잘 거 아니야. 진짜 그러더라고. 설마 했거든. 근데 내가 가서 놀러 가서 보니까 와, 확실히 애들이 침대에서 자더라. 내가 가장인데 내가 제일 나이 많거든. 근데 내가 바닥에서 자. 이 어른놈의 새끼들. 아씨.
근데 친구들끼리 놀러 갔을 때 침대방이 있어버리면 누군 침대고 누구는 바닥이어야 되잖아. 그럴 바에는 그 다음에 솔직히 친구들끼리 놀러 가서 아우 야 시간 되네 자자. 그 애 별로야. 그때는 밤새 놀 생각으로 파이터가 돼서 가야지. 졸려도 세수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봐. 서울대를 가지 아주 그냥. 그땐 온돌바닥. 지금 적절하지 않은 이그샘플이지만 이해가 언더가 스탠드가 되셔요. 근데 이 집도 누가 다 예약을 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곳에 가야지. 어떤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데 이 다전자의 전자 배치에서는 일단은 이 첫 번째 껍질이 제일 싸. 근데 여기가 채워졌어. 그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두 번째 가격표에 있는 곳으로 가는데 저쪽에선 수소일 때는 같은 껍질이면 같은 값이었지만 여기서는 얘가 조금 더 비싸요. 오케이? 여기서는 또한 이렇게 좀 더 비쌉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자가 들어올 때 여기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을 왔을 땐 어디 먼저 들어가야 돼? ES 먼저 들어가고 채워지면 EP로 넘어야지.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예이긴 하지만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론상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론상 여기서 3D가 돼야 되고 4S, 4P, 4D 이렇게 되어줘야 되거든. 그렇잖아. 여기가 세 번째 껍질이고 여기가 세 번째 껍질이고 여기가 네 번째 껍질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거기 안에서 또한 이렇게 되어 주셔야만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걸 좀 오비탈적 개념으로 접근해도 되는데 여기서 그림을 잠깐만 그려보도록 할 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분명히 얘가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고 얘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요걸 얘가 오비탈의 종류 이걸로 가면 얘가 5가 되고 얘가 4가 되거든. 거긴 나중에 할게. 그건 나중에 되면 일단 여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명히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고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긴 한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에너지량의 다름이 나타나요. 어떻게 다르냐면 4S가 조금 더 에너지량이 작고 3D가 에너지량이 조금 더 큽니다. 그러면 이론상 이쪽 왼쪽으로 다시 갈게요. 이랬을 때 3D 하고 이렇게 하고 4S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에서는 3D니까 그 다음에 얘가 큰 거거든. 껍질로만 봤을 때는. 하지만 두 방위 양자수까지 고려했을 땐 여기에서는 변화가 생겨요. 여기가 4S가 되고 여기가 3D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유는 얘가 네 번째 껍질이고 세 번째 껍질이지만 에너지량이 어떠냐면 에너지가 4S가 낮아. 그러니까 전자 입장에서 에너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뭐라 했지? 그 펜션에 놀러 갈 때 기준이 가격이야. 얘가 어떻든 얘가 분명히 세 번째 껍질이고 네 번째 껍질에 불구하고도 얘가 가격이 싸고 얘가 가격이 높다고 얘가 에너지가 적고 얘가 에너지가 많다고 그럼 당연히 전자 입장에서 어디로 가야 돼? 가격이 낮은 에너지가 낮은 쪽인 여기부터 채워지겠지? 이해가 됐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야. 우리 혹시 화학 선생님들이 보통 주기율표 외울 때 몇 번까지 외우라고 하는지 기억나? 20번. 그치 20번까지만 외워도 된다라고 하고 좀 특이하게 브롬이나 아이오딘 뭐 요 정도는 더 하라고 하면서 20번까지만 외우라고 하지.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야. 어떻게? 보통 전자는 오른쪽 상단에 쓰거든. 알겠지만 우리 파울리에 베타 올리면 한 오비탈인 전자 몇 개까지 들어간다고? 두 개까지 들어가는 건 알고 있지. 그럼 여기 전자가 2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 전자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 들어가죠. 그럼 p 오비탈의 수가 몇 개? 3개니까 합이 총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가죠? 6개까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2개 들어갔어요. 또 여기 6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 S니까 2개 들어가지. 자, 더해보자. 2 합이 10, 2, 6, 2 합이 20. 자, 여기서
근데 이건 왜요? 얘는 D니까 몇 개 들어갈 수 있니? 10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얘가 에너지가 낮아서 아니 여기 봐야 돼. 얘가 에너지가 낮아서 에너지가 전자가 먼저 채워 들어갔어.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 그러면 생각해보자. 에너지가 들어가 1S 들어가고 2S 들어가고 2P 들어가고 3S 들어가고 3P 들어가고 4S 들어가고 3D가 들어갔지. 그러면 들어간 순서상 나갈 땐 누가 그 다음에 나갈 땐 누가 먼저 나갈 때 얘가 나가고 얘 나가고 이렇게 쌓일수록 쌓였으니까 나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특이하게도 이 4S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낮아서 먼저 들어갔고 나중에 들어왔거든. 근데 웃기게도 얘가 가만히 있고 네 번째 껍질은 전자가 나가버리는 거야. 3D에 있는 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론상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갔으면 얘가 나간 다음에 얘가 나와야지. 그걸 보통 유식한 싸움의 원리라고 해. 싸움의 원리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차곡차곡 쌓였어. 그러면 차곡차곡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나간다의 개념에서 어찌됐건 얘는 세 번째 껍질의 오비탈이고 껍질이 있는 거고 네 번째 껍질이죠. 여기서 잠깐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은 누가 결정해? 그치 원자가 전자죠. 가장 바깥 껍질이지. 그러면 여기서 보자. 여기서 이거 쓰고 지울게. 이거 23번째 원자 번호가 23번, 원자 번호가 25번, 원자 번호가 27번이 내가 있다라고 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기서 23번이라는 것은 2개 되고 여기 3인 거지. 여기까지가 20번이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20번에다가 플러스 여긴 3, 20번에다가 플러스 5, 20번에다가 플러스 7이잖아. 그럼 분명히 전자가 다르지 않아? 원자 번호도 다르고 전자도 다르지 않아? 근데 웃긴 건 원자과 전자 이 3개가 원자과 전자야? 이 5개가 원자과 전자야? 7번이 전자과 전자가? 아니야. 얘가 원자과 전자지. 네 번째 껍질에 있잖아. 얘도 2개고 2개고 2개야. 그럼 원자 번호가 엄연하게 달라. 그러면 양성자 개수도 다르고 원자과 전자의 개수도 달라야 되는데 이러한 특이한 규칙성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같아서 얘네들은 이쪽에 있는 애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요. 분명히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 다른 원소인데도 불구하고도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규칙성이 위배가 돼요. 여기까지 규칙성이 위배가 안 돼. 여기까지 다 규칙적이야. 여기 이후부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면 전이 원소다라고 하고 중금속이에요 라고 해서 고등과정에서는 배우지 않습니다. 전형 원소라고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화학적인 규칙성을 다 적용이 되는 여기까지만 배워요. 요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야. 오케이.